우리는 노는 건데 네. 우리한테 더 놀아달라고 기업들이 돈을 쓰는 날이 무조건 올 거다. 그 정산병이 가장 높으신 분이 360만 원이고 돼요. 360만 원이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요만나라는 요리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파이러츠의 대표이자 컨텐츠도 만들고 네. 사업 운영도 하고 커뮤니티 관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대표 류상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완전 멀티플레이 네, 그러시네요. 잡보죠. 그럼 요만나라는 그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서비스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요리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재미를 주고 싶었어요. 요리보다 좋은 취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라는 취미 하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은데 네.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걸 단순히 취미라고 보는 게 맞나? 거의 기본 교육과정 안에 넣을 정도로 요리라는 건 너무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요리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아, 그런 걸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요리를 할까?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재미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이 요리 어려워요. 요리 귀찮아요 라고 하는데 재미있으면 귀찮아도 하고요. 네. 재미있으면 어려워도 해요. 아, 요리를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느끼게 만드는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요리에 대한 재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이게 왜 이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요리로 할 수 있는 놀잇감들은 지속 가능한 재미가 아니더라고요. 네. 하다 보면 언젠가 막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만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끝없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재미를 줄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재미있어하고 재미있는 만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귀찮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먹고 살자고 했던 요리가 아니라 네. 요리를 즐겁고 즐기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바꾸신 거군요. 네. 제가 바꿨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니즈들이 조금씩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정말로 좀 좋아하는 적어도 요리 유튜브를 3명 이상 구독하고 계신 분들 정도 또는 요리 부계정이 인스타그램에 있으신 분들은 뚜렷하진 않았지만 뭔가 좀 요리로 유튜버들 보면 같이 모여서 막 같이 요리하는 것들 그렇죠, 쿡방. 네, 쿡방이 있다 보니까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라는 것들이 한 번쯤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어떤 형태로 해? 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 안 했을 뿐인 거지 저는 그냥 그거를 자극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자극하고 어느 정도 방향성만 잡아주는 역할을 필요한 하시는 조건들만 저도 근데 진짜 쿡방이나 이런 건 즐겨보는데 집에서 하는 요리는 간장계란밥 막 이런 것만 해먹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서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원 가고 그런 행위는 좀 하기 싫더라고요. 맞아요. 예. 진입장벽이 사실 너무 높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아, 맞아요. 중요하죠. 가격 생각보다 중요하죠. 되게 비싸고 보통 평균적으로 요즘 보면 가장 저렴해봤자 10만 원 정도는 해요. 10만 네, 원이요? 기본적으로. 와. 그리고 그 10만 원을 해도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 아. 또는 길어야 2시간 정도인데 그 안에서도 많으면 메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시연이고 2개 정도 가벼운 거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보다 그 만족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10만 원이면 파인다이닝 가서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요만나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네. 저희 상아님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원래 하시던 일이 요리 쪽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현재 휴학생이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아트 센터 컬리지 오브 디자인이라는 그 학교에서 이제 영어로는 뭐 트랜스포테이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운송수단 디자인 그러니까 즉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포르쉐랑 아우디에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인턴을 하고 이제 거의 졸업반일 때 이제 창업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취업도 거의 창업 같은 취업을 생각했었거든요. 자동차 전공이기는 했지만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나이키였어요. 아, 나이키. 네, 나이키 본사에 취업을 하고 싶었고 제가 가고 싶었던 타이틀이 CEO였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나이키라는 회사의 CEO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연한 기회로 나이키의 전무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이키의 CEO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분께서 주셨던 피드백이 좋은 어프로치였고 좋은 방법이었는데 너가 가지고 온 이 계획서라는 게 약간 디자이너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지 내가 들었을 때 너는 이게 뭐 사업 계획서 또는 브랜딩 계획서처럼 양식만 바꾸면은 내가 그쪽 담당자 최고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학교로 다시 돌아오면서 학교에서 부전공으로 비즈니스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요만나의 모태가 됐었던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됐었고요. 너무 재미도 있었고 반응도 좋았어가지고 이거는 사업성을 그때 당신 생각하지 못했지만 네. 언젠가 이거는 꼭 한번 뭔가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잠깐 들어온 거다 보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럼 이때 내가 생각했던 창업을 해볼까 하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럼 아직도 목표는 나이키 CEO? 아니요. 파이러츠가 나이키만 해줘야 돼요. 아, 네. 동등한 위치로 올라서겠다. 네, 한 600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디자인 학도신데 네. 그 요리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하신 방법이 있나요? 사실 공부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자취를 하거나 독립을 하면서 요리를 하시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아무래도 유학생활 하다 보니까 혼자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네. 좀 내가 해 먹으면은 생활비가 훨씬 세이브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요리를 접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쾌활한 편이라서 좀 뭐 심적으로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러던 시절에 그래도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혼자 집에서 요리를 했는데 사람도 아무도 안 만나고 유튜브 보면서 맨날 요리했는데 그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심적으로 힘들 때 마트 가서 장 보고 와가지고 요리하던 것들이 자꾸 재밌으니까 그걸 계속 하게 되고 하게 되다 보니까 내 실력이 뭔가 느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오랫동안 못 봤는데 이제쯤에 좀 연락해서 그냥 내가 밥도 한번 차려줄까 하면서 연락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너 잘 지냈냐 너무 걱정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다시 좀 힐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약간 힘들었던 시절에 먹고 살려고 시작했던 요리였는데 저한테는 되게 큰 힐링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큰 메리트가 있었고 그 뒤부터는 제가 좀 학교 생활이라던가 뭐 커리어적으로도 되게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디자인을 공부해서 확실히 좀 센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감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요리 자체도. 네. 네. 또 예뻐야 좋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예쁜 게 뭔지를 좀 아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맛은 사실 뭐 맛있는 거 넣으면 자꾸 맛있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예쁘게 담는 거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성향이었던 것 같고 네. 사진 찍었을 때도 어디 인스타그램 올렸을 때도 반응도 좀 더 좋고 아.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하나 해줬을 때 야 이거 뭐야 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 그래서 음. 요즘은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말은 거의 뭐 필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제가 요리를 했는데 먹기 전에 애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맛이야. 맨날 햄버거만 먹던 애들이 스테이크 구우면 당연히 맛있다고 하니까 약간 그렇게 요리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요리의 재미를 처음 발견하신 네.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 요만나의 가장 큰 아이디어가 요리와 재미잖아요. 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요만나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기도 하지만 네. 현재 요만나에서 가장 많은 요리 모임을 진행한 호스트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랑 요리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되고 친해지고 가까워졌는데 작년에 목표가 네. 요만나에서 김장 모임을 여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상상만 해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20대, 30대들끼리 같이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김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네. 뭐 어머님들이나 뭐 친인척들끼리 하는 모르겠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그리고 좀 서비스적으로도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같이 김장을 하고 싶다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서비스적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거지 않을까? 그쵸. 라는 좀 챌린지도 있었고요. 실제로 김장 모임을 열게 됐고 정말로 좀 재밌었던 게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무슨 종갓집 며느리들처럼 막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아, 네,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드립도 막 난무하고 막 상황극도 하면서 아, 김서방이 어쨌네 저쨌네 보고만 있어도 그냥 너무 그냥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쵸. 네, 정말로 이게 되네? 그냥 이 사람들이 이걸 하네? 그리고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김장 된 거 가지고 새김치 가지고 뭐 수육도 삶아 먹고 전부 다 한두 포기씩 다 포장해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한 8분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두 손에 락앤락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공주님 저 갈게요 라고 하고 가는데 전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는데 제 손주들이 저희 고향집에 왔다가 제가 반찬 지어주고 보내는 느낌인 거예요. 아, 뿌듯하셨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느낌이지? 내가 왜 뿌듯하지? 근데 좀 신박했어요. 그 경험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이었을 것 네. 같아요. 김장이랑은 좀 거리가 먼 세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자취하면서 사 먹거나 네. 아니면 이제 할머니가 담궈주신 김치를 먹거나 하는데 저도 다음에 혹시 하면은 네. 참여하고 싶네요. 계획이 또 있으시다면. 직접 열어주시죠. 아, 저도 호스트가 될 수 있나요? 요만나에서는 네. 누구나 요리 모임 호스트를 할 수 있어요. 아, 따로 자격 요건이 없이도요? 없어요. 그냥 누구든 지금 현재 앱에서 다 열 수 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그거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쓰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타 플랫폼은 유저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만 3개월이 지난 서비스다 보니까 그 서비스들보다는 유저 수가 아직 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모든 모임들이 다 열려버리면 다 안 차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요리 모임 호스트들이 열는 거에 비해 이제 대기자 수라던가 빈도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뭔가 요리 모임 좀 더 열려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때쯤에 저희가 영업을 나서서 다른 플랫폼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께 뭐 쪽지 하나를 보낼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일단 먼저 열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그럼 생태계 조성 단계에 있으신 거예요? 그쵸. 아, 이거는 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잠깐 가벼운 이야기를 중간에 넣어봤는데요. 네. 저도 요리 모임도 해보고 이런저런 소모임 활동 같은 걸 많이 해봤는데 네. 이런 모임을 하다 보면은 참여하신 분들끼리 막 좀 사랑이 싹트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만나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안에서는 한 커플이 탄생을 한 거는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데이트를 하실 때도 같이 요리를 하시고 같이 요리 릴스를 찍으시고 맛집도 되게 철학적으로 다니시고 요리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들께서 만나셔가지고 두 분이 어떤 사랑의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요만나가 대단한 축복을 해드리겠다. 사실 이 요만나라는 플랫폼이 이런 연애하기도 좋다고 생각되는 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아무래도 더 이야기도 잘 통하고 굳이 연애가 아니더라도 친구를 만나더라도 요리라는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말씀하셨던 그 재미에서 인간관계를 만드는 재미가 훨씬 올라갈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름을 요만나로 지은 게 네. 요리로 만나요의 약자거든요. 맛있다가 아니라 네. 만나요. 네, 요리로 만나요였어요. 요... 요리로 만난다라는 게 뭐지? 라는 것 자체를 새로 정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냥 요만나에서 공유 주방을 함께 대관해서 같이 요리하고 노는 게 요만나야. 요즘은 1인 가구들도 자꾸 많아지고 있고 이제 서울로 일하러 올라온다던가 하면 친구들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움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회적으로 다 해결해야 될 이슈이긴 한데 네. 그러면서 많은 커뮤니티 플랫폼이 생긴다거나 뭐 와인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소셜 활동을 많이 하시긴 하세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데를 가면 결국 말 잘하는 사람만 말 잘하고요. 네. 좀 같이 이렇게 좀 멀끔하신 분들끼리만 또 잘 하는 경우 나는 좀 만약에 낯가림이 좀 있어 그러면 또 거기 가서도 또 끼기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취미가 같은 그런 동호회를 가면 아무래도 내가 숫기는 좀 없지만 같은 취미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대화 주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요리를 같이 하고 노는 거는 그 이상이거든요. 자, 정말로 낯을 가려도 같이 요리하고 있으면 혹시 거기는 소금 좀 이거 감자 어떻게 까요? 좀 짠데요? 칼질 잘한다. 약간 이런 상황 자체에서 제가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저희가 뭔가 같이 대화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심리학 언어로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케아 효과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케아 효과요? 네, 그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완성품을 사는 것보다 만들어지는 그 창작 과정에 내가 기여했을 때 더 애착심을 가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미 남이 차려놓은 그거를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시간보다 우리가 같이 만든 음식을 먹는 행위가 훨씬 더 그 사람과 내가 더 돈독해져요. 처음에 같이 요리할 땐 정신없는 것 같지만 하나씩 완성된 것들을 테이블로 옮기고 나중에 이제 먹읍시다 할 때 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우리가 했어요 라고 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이것만 했는데 옆 사람은 또 이걸 했을 거고 옆 사람은 이걸 했을 거고 조립을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테이블 안에서 뭔가 파티 테이블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만든 테이블이네요. 그러니까 더 반갑고 더 좋고 이미 게임 끝이에요. 너무 친해요. 보통은 밥 먹을 때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뭐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하는 게 왜 중요해? 인 거거든요. 그냥 우린 요리로 재밌었고 지금 재밌고 무슨 요리하는 게 재밌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무슨 일 하세요? 이런 식으로까지도 다 되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는군요. 그쵸. 네. 할 말이 없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이케아 효과 같은 거는 진짜 다른 아이디어로 지금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여도를 높여서 완성품에 대한 그런 만족도까지 높이는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특히 이런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도 그렇고 사실
그 마케팅 4.0이라고 이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이제 마케팅 1.0부터 이제 4.0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경험 마케팅인 거고 네. 저희가 처음에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많은 협업사들한테 제안했었던 게 요만나라는 플랫폼은 유저들에게 당신들의 제품을 경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만두 같은 거는 시식 코너에 있는데 만약에 밀키트는 그러니까 만두야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구우면 되는데 밀키트는 어떤 요리야 그냥 바로 그냥 전골처럼 끓이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알리오 올리오면 어떻게 해야 더 맛있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고 그냥 레시피에만 있잖아요. 그쵸. 유튜브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만나에서 같이 놀 때 내 옆 사람이 그 밀키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면 이거 이렇게 먹는 거였구나. 난 잘못 해먹고 있었네.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 그럼 집 갈 때 그걸 살 수도 있는 거죠. 아, 일종의 뭐 팝업이나 쇼룸 역할을. 그쵸.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게는 팝업 행사일 수도 있고요. 뭐 쇼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소비자에게는 경험인 거고요. 이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지금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요만나를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네. 지금이 제일 어려운데 사실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든 느낌인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타트업은 성장을 해야 스타트업이라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왜 그냥 초기 사업 또는 뭐 소기업이라고 안 하고 스타트업이라고 부를까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어원 자체가 스타트를 했으면 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저는 우린 스타트업이니까 성장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성장이 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성장이 필수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수더라고요. 문제 해결이요? 네. 왜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요만나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처음에 그 질문을 할 때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뚜렷하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없었는 걸 새로 정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더 뚜렷해졌다 뿐이었거든요. 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발생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수익으로 이어지는가가 있는데 저는 정의한 문제가 뚜렷한데 그 투자자들은 제가 정의한 문제를 아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꾸 문제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공통의 문제로 만들자. 네, 공통의 문제로 만들다가 팩트로 증명을 해버리던가.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요리 꼭 해야 돼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미 저희가 내고 있는 성과라던가 지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거랑 꽤나 다른 비즈니스로 잘 굴러가겠는데 가 필요한 거라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벽들을 많이 부딪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만나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인터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선 저는 좀 뱉는 걸 좋아해요. 네. 왜냐면 얌전히 구석에서 열심히 하다가 네. 달성해내면 네. 사람들이 야, 될 놈들이야. 또는 뭐 실력보다는 운이 좋아서 약간 이런 거가 좀 억울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고 어떤 플랜을 어느 시기에 갈 건지까지 미리 다 뱉어놓고 나서 그때 그 과정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꽤나 이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행보들을 보는 걸 좀 재밌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행보도 꽤나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욕심이 들긴 하거든요. 네. 우선 요만나는 커뮤니티를 구축을 해서 그 커뮤니티가 자생적으로 발생시키는 콘텐츠들이 더 많이 쌓일 거예요. 예를 들면은 꼭 콘텐츠라고 하면 마치 뭔가 유튜브, 마치 인스타그램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사실 쿠팡 같은 데 있는 후기도 콘텐츠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말은 즉 저희가 요리 모임에서 재밌게 놀면 인증 같은 거 할 거잖아요. 네. 그런 사진들이 다 콘텐츠예요, 사실.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쌓일 거고 그런 콘텐츠들 기반으로 커머스가 나올 거예요. 네. 그 커머스들은 그 컨텐츠를 발생시키는 커뮤니티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지금 저희 협업사들일 거고요. 커뮤니티가 원하는 커머스를 붙여줄 거예요. 이게 보통의 커머스들은 우리가 팔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고 어떻게든 사람이 사게끔 마케팅을 잘 하려고 하죠. 네, 컨텐츠로.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게 강점인데요. 네, 그게 커머스랑 붙을 때 너무 큰 강점인 거죠. 예를 들면 요만나에서 요리 모임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0,000명이라고 할 때 저희가 그냥 팝업 창으로 하나를 띄우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필요한가를 했을 때 최소 100명이 만약에 저 앞치마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저희는 그러면 앞치마 100개를 사오면 돼요.
그리고 최저가로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물어볼 거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를 저희가 찾은 다음에 저희의 능력으로 최저가로 가지고 올 거예요. 나 대박이네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경험 마케팅의 네. 일환으로서 가격을 다른 데랑 비교 안 되게 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최저가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면 둘 다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양쪽으로 되게 윈윈하는 구조인 것 같아서 네. 되게 충격받았어요. 저희가 요리로 놀아요, 요리로 만나요, 요리 놀이터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네, 제가 처음에 정말로 요만나에 뭐 앱도 없고 그냥 MVP 모델 돌리면서 크루들한테 했었던 약속이 네, 우리는 노는 건데 네. 우리한테 더 놀아달라고 기업들이 돈을 쓰는 날이 무조건 올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놀면서 돈 버는 거 진짜 이게 꿈이신 분들 많을 텐데.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요만나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저를 제외하고 네, 두 번째로 요리 모임에서 그러니까 정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정산 비용이 가장 높으신 분이 한 360만 원 정도세요. 36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앱 런칭한 지 이제 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본업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수익을 내려고 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요만나에서 요리 모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지금 너무 재미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랑 새로운 요리, 내가 해보고 싶었던 모임, 내가 해보고 싶었던 요리 레시피, 그리고 내가 협찬 받아보고 싶었던 제품들. 그러니까 셀프 브랜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셀프 브랜딩이 저희 협업사들한테도 이어지다 보니까 그 협업사들에게서는 그분들 약간 우리 엠베서더로 하면 안 돼요? 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 요리 모임 하시는 호스트분들이랑 기업을 잘 이어지게 돼서 엠베서더가 되면은 정말로 어쩌면 새로운 수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그 김장할 때 뵙는 걸로 하고 네네네. 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